자, 이번 시간에는 2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는 1차식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이렇게 2x-3, 2x-3이다. 이런 1차식을 많이 봤죠. 그죠? 이럴 때 이게 왜 1차식이죠? 자, 우리가 항은 두 개 있죠. 항은 두 개 있죠. 항은 2x라는 항과 마이너스 3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때 있는 마이너스 3을 우리가 뭐 했죠? 문자가 없이 숫자만 있는 항이다 해서 상수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x는 이것도 하나의 항이죠. 근데 x가 지금 몇 제곱이에요? 1제곱이죠. 즉 문자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가 1차죠. 그래서 이런 항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차식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봤죠. 3x 이런 것도. 이건 하나의 항이죠. 이럴 때 이런 식을 다항식이라 하고 이런 식은 다항식인데 항이 하나만 있어서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다항식은 사실 상수가 없죠. 상수가 없다는 말은 상수가 뭐란 말이죠? 0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1차식은 이렇게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상수항이 예를 들어서 없는 경우도 우리는 뭐다? 다항식, 1차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때는 상수항이 제로다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x의 개수가 0이고 만약에 여기 숫자 상수항이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0x는 0과 x를 곱하면 0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 0x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3만 남죠. 그런데 이런 식은 뭐다? 1차식이 되지 않죠. 그래서 1차식의 기본 형태는 이거죠. ax 더하기 b라는 형태죠. 즉 x의 개수가 a고 상수항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단 a는 무엇이 되면 안 된다?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 말은 b에 대한 단서는 없기 때문에 b는 0이 되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대신 반드시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음수가 되는 건 상관없죠. 0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게 1차식이면 여러분들 는 0이 되면 이게 뭡니까?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1차 방정식. 그리고 만약에 는 0이 아니고 여기에 fx 맞죠? 또는 fx 대신에 y 꼴 3x 이런 식으로 y 꼴 3x fx는 2x-3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1차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2차, 3차, 4차도 다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식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2차식이나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다? 2차인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기 있는 것처럼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항을 보면 2x 제곱이라는 항 한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상수항, 이렇게 항이 3개 있죠. 3개 있으면서 이 중에서 이놈은 2차, 이놈은 1차, 이 항은 상수항이 되죠. 따라서 이 다항식 중에서 가장 높은 다항식이 몇 차죠? 2차죠. 따라서 이놈은 2차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다항식이다. 근데 이것을 좀 짧게 어떻게 이야기한다? 2차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항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얼마다? 2차가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x 제곱이고 요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5x가 없고
만약에 플러스 3이다. 자, 그래도 이거는 항이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가장 높은 차수가 뭡니까? 2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2차 다항식, 즉 2차식이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2x이면서 이번에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놈은 항이 2개인 맞죠? 항이 2개인 2차 다항식이 되는 거죠. 상수항은 0으로 돼도 됩니다. 그러면 2차식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기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본 2차식의 기본형이라 합니다. 기본형. 자, 그런데 단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2차항의 개수 a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B와 C는 뭐가 돼도 된다? 0이 돼도 된다. 예를 들어서 B와 C가 모두 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제곱도 있겠죠. 그죠? 이것 또한 다항식이죠. 그죠? 다항식이면서 항이 하나니까 다항식인데 이렇게 다항식이면서 다항식이지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2차 다항식, 즉 2차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식이 되려면 반드시 x제곱의 개수가 무엇만 아니면 된다? 0만 아니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1차식의 덧셈 뺄셈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덧셈과 식의 덧셈 뺄셈은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x와 마이너스 x는 동류항이죠.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3x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도 뭐가 됩니까? 동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 2차식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겁먹을 거 없어요. 그냥 동료한끼리 계산한다. 괄호를 풀어주고 동료한끼리 계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1번도 보니까 이 괄호 앞에 개수가 뭐가 있죠? 1이 있습니다. 이 괄호 앞에 개수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인 거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대로 뺏기 적어도 되겠네요. 물론 가로로 적어도 되죠. 그죠? 가로로 적어도 되고 세로로 한번 적어볼게요. 오른쪽에 세로가 있는데 자, 그럼 앞에 식은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요 놈을 전개하면 플러스 x 제곱이니까 여기에 적어주고 근데 그 다음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 4면 이항이면 어떻게? 동류항 이치에 맞추어 주면 되겠죠. 이것처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식을 뭐 해준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얼마? 3x 제곱이고. 얘는 없잖아요.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0x와 똑같은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 됩니까? 3x가 되고 얘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괄호를 풀어주고 동료항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괄호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1이죠. 그죠? 물론 2면 2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분배 법칙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이니까 첫 번째 식은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괄호 앞에 뭐가 있나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 말은 마이너스 1을 뭐 해주면 된다? 분배 법칙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다음에는 마이너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자 1은 1이 되죠. 그럼 1x가 되겠네요.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상수항이 이렇게 대해주면 되겠죠. 대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어요? 0이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동량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관로만 전개해서 동료끼리 처리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암산 한번 해볼까요? 자, 좀 힘들겠지만 잘 따라 한번 와보십시오. 자, 여기에 적어볼게요. 자, 이 항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곱이 있죠. x가 있고, 물론 x 없지만 상수항이 있죠. 그러면 이놈은 결론적으로 세 가지 형태죠. 어떻게 될까요? 뭐뭐의 x제곱, 그 다음에 뭐뭐의 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x제곱만 바라봐, x만 바라봐, 상수만 바라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x제곱만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러면 2하고 1이니까 얼마예요? 3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x만 바라보면 x가 여기만 있지 여기 없죠. 없으면 이건 그대로 플러스 3x 아닙니까? 그 다음 상수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계산 실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그럼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번도 항 종류가 2차까지가 있으니까 2차까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뭐의 x 뭐뭐의 x 뭐뭐 이렇게 되겠죠. 뭐뭐 x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 제곱만 보세요. 여기 x 제곱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그러면 x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마이너스 4x. 자, 여기가 마이너스 게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x.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상수가 없죠. 여기는 마이너스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을 적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료한끼리만 처리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개념 2번과 개념 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개념 2번부터 갑시다. 자, 이 개념 2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2차식이면 동그라미 O, 2차식이 아니면 X 표시를 하라고 했죠. 그럼 1번은 보니까 어때요? 2차가 있죠. 2차 큰 게 2차식이 되려면 뭐라고 그랬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가 나오면 되는데 단 2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차항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문제 풀 때는 1차항은 있어나 마나 상수도 없어도 되니까 2차항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건 2차식이죠. 얘는 가만 보니까 2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도 1차, Y도 1차니까 얘는 1차식입니다. 1차식. 되겠습니까? 네. 미지수가 몇 개예요? 정확하게 미지수가 2개인 맞아요? 1차식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언제 배우냐면 챕터 5장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식이 아닙니다. 자, 3번 조심해야 돼요. 얘만 보고 2차식이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이 괄호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이고 잘 보세요. 이 괄호를 풀어주면 이 마이너스로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x제곱 적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1이니까 1, 2는 2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가 소거가 되죠.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몇 차식이 된다? 1차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왜? 2차식만 바라보면 되겠죠. 2차식만 바라보는 게 2차식만. 2차식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차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2차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1차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이 x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럼 2차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물론 1차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물어보는 게 2차식인지 아닌지 물어봤으니까 2차가 없어지면 얘는 2차식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4번을 볼까요? 4번은 보세요. 여기 2차가 있어요, 없어요? 이 괄호 전개할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 풀 때는. 자, 요 2차식 요거밖에 없죠. 그럼 2차식이 맞는 거죠. 물론 사실 괄호를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는 2가 되고 x 붙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는 2가 되어서 2차식이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것까지 전개할 필요는 없겠죠. 이 자체가 2차니까 2차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다른 식을 풀 때는 이걸 전개가 풀 때도 있지만 이 2차식인지 아닌지 찾을 때는 굳이 이것을 전개할 필요 없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은 2차식의 덧셈 뺄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연습으로 한번 해봅시다. 잘 보시면 자, 암산합니다. 저는 잘 따라오세요. 자, 항이 2차, 1차 상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뭐뭐의 x제곱, 뭐뭐의 x, 뭐뭐 상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2차만 바라봐. 여기 2x제곱이죠. 전개해봤자. 여기는 플러스니까 맞죠? 바로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1x제곱이니까 x제곱 하면 되겠죠. 다음 x 바라보세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x. 여기는 플라플라가 되죠. 플라플라인 게 3x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7x와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4x가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수를 보세요. 여기는 상수가 플러스 1인데 여기가 상수가 없죠. 그럼 상수는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다시 봅시다. 여기 2차 x제곱 전개해봤자 x제곱이죠. 여기 플러스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왜? 플러스 3이 되니까 3x제곱. 그럼 x제곱과 3x제곱 얼마 되나요? 4x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는 1차만 바로 봅시다. 플러스 5x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플러스 5x와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3x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상수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7, 여기 플러스인 게 플러스 5가 되죠. 마이너스 7과 플러스 5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한 줄로 답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다면 이 1번, 2번을 낼까요? 3번, 4번을 낼까요? 예, 3번, 4번을 냅니다. 왜? 여기 플러스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마이너스를 조심해야 되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가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조심합시다. 3x제곱, 요거는 전개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5x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 적고 x제곱 적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 볼까요? 여기는 플러스 5, 여기는 마이너한 게 뭐가 될까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5,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7x가 되겠죠. 자, 상수 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 플러스 6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는 2x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x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6. 이 동료항이잖아. 2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를 적고 x제곱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x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4x. 자, 이건 얼마 돼요? 마이너니까 얼마야? 플러스 2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2. 자, 힘들면 여기 살짝 이렇게 적으세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 적으면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2. 그럼 얼마?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상수가 없죠.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5라고 적으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자, 일단 2차식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최고차 계수 2차항에 이걸 우리가 최고 2차항에서는 최고 2차식이니까 2차식이 최고차죠. 그죠? 이 최고차항의 개수죠.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관로도 전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뺄셈일 때 주의하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줄로 다이렉트로 답을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